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예린입니다. 마침내 코스피가 종가상 2100을 뚫어냈죠. 2100뿐만이 아니라 2110선까지 돌파를 시킨 게 바로 전일장 마감가였는데요.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가능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동시호가에서만 1000억, 그리고 도합 현물에서만 거의 4000억 가까이 되는 순매수. 지난 4거래일간 현물을 사준 금액이 1조 1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어제 코스닥은 잠깐 쉬어갔지만 그에 앞선 어마어마한 랠리를 역시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고점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실적이 이제 속속 드러나겠지요. 어제 업종별 순환매가 마지막 사이클을 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간 소외되고 또 소외됐던 은행과 보험주에 그리고 자동차주의 매기가 들어가면서 그간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증권, 화학 그리고 화장품, 제약 쪽에는 매물이 소폭 출회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상승률 상위에 올려졌던 그런 섹터들의 주도주로서의 변모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2100 시대, 우리는 과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재정비하면서 가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해답 드리겠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장중에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도 공개가 될 예정인 가운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좀 조용한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장중에 나올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장 전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얘기 들어보죠. 먼저 윤 대표님. 예, 장전에 좀 보셔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전일 좀 유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에너지주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우존스를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여지없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0.75% 정도 하락 좀 했는데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기술주 중심은 좀 하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주, 보험주, 자동차주,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죠. 이런 섹터들이 전형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는 조금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야 될 시점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기 정도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를 한번 할 거라는 시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닥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48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쉽게 낮은 금리의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더욱더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주식 투자라는 건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옛날에 반도체 시장이죠.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안 올랐었죠. 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 오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차선주로 이렇게 투자가 돼가지고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듯이 미국 증시에서 최근 은행주들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은행주들의 지속적인 관심 이런 것 좀 눈여겨보시는 게 오늘 장의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소외됐던 그렇지만 그래서 매기가 들어왔던 은행주에 관심을 좀 더 가져도 좋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이번엔 황 멘토님.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은행주 쪽 그리고 보험주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자동차주 쪽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롱숏 트레이딩 전략에 따른 순환매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은행주 잘 보자. 똑같은 얘기가 나왔네요. 네, 드디어 4월 15일 우리 장 열렸습니다. 어제 종가상 2110선도 넘겼던 우리 장이었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 같네요. 외환 시장 분위기까지 간략하게 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외환 시장부터 좀 놓고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14포인트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2114.56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플러스 3% 정도 상승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89.66포인트에서 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일 뭐 재미난 뉴스가 많이 나왔죠. 워렌 버핏, 버크셔웨이 쪽에서 난 아직도 포스코 주식 갖고 있다. 네. 네, 포스코 지분이 어떻게 그쪽에서 매각이 뭐 완료됐는가, 뭐 얘기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장 초반 25만 6천원, 7천원 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전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23만원 요 선이었다 보니까, 뭐 철강주들 뭐 관심이었죠. 최근에 현대제철도 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도 중국과 관련된 뭐 반덤핑, 뭐 과세하겠다, 과징금 부과하겠다 이런 뉴스 때문에 철강주들이 재밌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주 섹터들과 은행주 섹터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지수만 놓고 보면 2114포인트, 이게 꼭지일까요? 시작일까요? 아니면 뭐 이 선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2200포인트 뭐 근처 2175포인트 요 선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개인이 조금 좀 시장에 겁을 먹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뭐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는 좀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 시장 자체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형주보다는 조금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면서 섹터가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형주보다 대형주, 그리고 은행, 뭐 아까 화학 쪽도 얘기하셨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적인 측면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4에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혼조세로 끝났지만 추가 상승하면서 오늘 출발해주는 양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다시 693부분, 업종별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이게 완전히 위가 아래로, 아래가 위로 이렇게 완전히 판이 바뀌는 그런 날이었죠. 오늘은 어때요? 네, 오늘 업종별로 이제 수급부터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거래소 시장 쪽에서 이제 주요 업종별로 봤을 때, 지금 운송장비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12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뭐 통신, 금융,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나 의약품 쪽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한 종목들 흐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이제 IT 업종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그리고 삼성 전기, 삼성 SDI까지 오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증권주가 오늘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가 많이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해주는 자리인데, 자, 은행주 쪽하고 증권, 그리고 보험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롱숏 트레이딩, 롱숏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어제 많이 때렸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 은행주를 포함한 역시 이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뭐 세종공업이나 SL, 서현, 화신 이런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은행주의 경우에는 뭐 금리가 최근에 많이 인하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하 가능성도 역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거의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저점 확인하고 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는 최근에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리는 거의 이제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냐. 이런 인식 속에서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다시 따라붙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유통주 쪽에서도 이제 흐름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백화점이 2.6% 정도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에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쪽에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 한미사이언스가 2.3%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이제 업종 중에서 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IT 부품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음성인식 관련주에서 이제 파인디지털이나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관련주들,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렌텍,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는 이제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 2% 정도
강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략은 상당히 좀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쪽을 한번 스웨덴 쪽을 오히려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모아서 사보자 이런 얘기셨는데요. 자, 이제 뭐 개장한 지 10분 가까이 7분 정도 흘렀습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을지 모르겠네요. 어제 또 그제 4일 동안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던 외국인. 오늘 아침은 어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 매도 사인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래소 시장에서는 37억 정도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상황에서는 26억 정도 매도 사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여지없이 기관 쪽에서 거래소에서 한 500억 정도, 지금 486억으로 잡히고 있네요. 지금 543억 이 선에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도 양시장 다 거래소, 코스닥 개인은 547억, 25억 정도 순매도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 초반이다 보니 외국인이 순매수다, 순매도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좀 거래소 중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수장비나 전기가스 이쪽에서는 좀 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거 보니까 조금 두려워하시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지금 매매에 지금 주가의 상승 동력을 이끌었던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외인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셔야 되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과감하게 바뀐다. 그러면 여지없이 매도하시고 나가시는 게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었죠.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외인의 매매 패턴이 26거래일 연속 순매도, 맞아요. 30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게 매매 패턴이 한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차익 실현인가 보다, 내일은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 일단 가지고 계신 물량이 50% 이상은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홈런을 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방망이 작게 잡으시고 1루타 정도 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장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래소 쪽에서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약간 매수세로 돌아서는 듯도 해요. 일단 코스피는 파란불로 바뀌어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없으면 또 빠져나갈 그런 발빠른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들여다보죠.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 환율이 올랐던 것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50전이 하락한 1091원 50전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1092원 90전까지 다소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092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예상치였던 1.1% 상승에 못 미치는 0.9% 상승에 그쳤고요. 이 때문에 최근 미 고용지표의 부진이 단순히 겨울의 추운 날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최근 달러와 강세에 대한 차익 실현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엔의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번 소매 판매 결과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은 매우 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시키면서 달러화의 약세 조정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달러가 직전의 저항선인 1.0730달러를 상향 돌파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 엔의 경우는 118엔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로달러와 달러 엔의 이러한 조정 수준은 기존의 달러 강세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수준이 되겠고요. 이를 고려해 볼 때 달러 원 역시 최근까지 1084원과 1095원 사이 박스권의 하단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최대 조정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시장에서 위험 거래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7월 말에 고점을 상향 돌파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원화에게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겠고요.
4월 초순부터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럽계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점 역시 신규 달러 유입을 통해서 달러 원이 추가 조정을 보이는 주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주목할 변수가 되겠고요. 이 지표들이 부진할 경우 위험 회피로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배경으로 작용할 경우에 원화를 비롯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87원에서 1098원 사이 거래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강세가 다시금 주춤해지긴 했지만 일단 강세 추세를 훼손시킨 범위는 아니었다라시면서 오늘 나올 중국의 지표 그리고 그 뒤에 리액션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의외로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은요. 첫 번째 돌발 종목으로 그랜코리아 레저 GK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회 공시가 떴었죠. 영종도 카지노 건설 추진설과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에 들어갔는데 일단 주가는 갭 상승해서 5% 정도 급등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안타깝게도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 히로시마 그쪽 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가 나서 승객 한 2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누가 짚어주실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전날 일본에서 발생한 착륙 사고 소식, 이게 지금 현재 주가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뭐 대한항공, 역시 이제 항공사들은 이제 이 사고들이 사실 주가에 또 방향성이 결정짓는 하나의 변수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이런 소식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투자 심리 악화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가 잠깐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흐름이 지금 강하게 이제 올랐었던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악재에 대한 효과가 또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뭐 착륙사고에 대한 이 여파 자체가 오히려 이제 주가에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소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일부 물량들을 좀 덜어내실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K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3.7% 정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 원인 자체가 이제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건설에 대한 추진설, 네. 여기에 대한 조회 공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3.6% 정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이게 조회에 대한 이제 공시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내용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이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GKL의 경우에는 이제 뭐 GKL 포함한 다른 이제 그 카지노 업체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이 디스카운트가 또 많이 나왔었죠. 또 이제 같은 업종에서 본다면 이제 파라다이스가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기업의 이제 단기 이런 이슈에 대한 그런 영향들보다는요, 사실 디스카운트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GKL과 이제 파라다이스 이 한국 쪽의 카지노 업체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또 이제 규제를 좀 가한다는 그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실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또 반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카지노 업체 같은 경우에 수익성 자체가 이제 뭐 중국 쪽에도 분명히 이제 영향이 좀 있겠지만 해외 쪽에서 본다면 또 일본 쪽에 대한 또 매출도 역시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완벽하게 감소했다라는 확증한 증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GK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런 이제 갭상승한 구간에서는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긴 하지만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따라붙을 자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GK를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 있죠.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디스카운트에 대한 어떤 이제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그 카지노 쪽은 GKL보다 파라다이스가 좋아 보이는. 네, GKL보다는 파라다이스가 현재로서는 접근 방법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이 오늘 다시 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증권 살아나 있고요. 화학도 살아났습니다. 뭐 제약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운데 현대증권은요. 사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불을 다시 좀 떼주고 있다라는 느낌 드네요. 현대증권을 비롯한 증권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인디지털도 절대 저평가돼 있다 분석 속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저PR주, 저평가주 찾느라 다들 혈안이 돼 있는데 그 주인공이 또 파인디지털로 꼽아진 것 같네요. 일단 현대증권 증권주 한번 보죠. 예, 증권주 많이 올라가죠. 최근에 7,000원, 8,000원, 뭐 언제죠? 이게 3월 초, 뭐 요때 가격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400원 오른 11,800원, 오늘 고가 12,250원, 대략적으로만 봐도 한 60%, 7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증권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좀 띄워드리겠는데, 증권주들이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냈었죠. 2013년도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225억 적자, 한 12년도에 225억 적자, 13년도에 738억 적자. 근데 14년도에 397억 흑자 전환, 15년도에 1662억 흑자 전환. 참, 제조업이죠. 쉽게 말해서 제조업 중심으로도 적자 기조를 유지했던 기업들이 흑자로 돌아설 경우에 주가의 반등은 가장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증권주들이 많이 올라가죠. 대형 증권사들 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들도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라는 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네. 악재가 아예 없고 100% 호재만, 100가지 호재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건데, 네. 결국은 시장을 놓고 보면 종목 자체에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악재보다는 호재를 잘 반영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악재가 더 부각되면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를 좀 더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지금 들어와서 신규로 증권주를 추가 매입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드리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증권주 최근에 갭으로 떠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장중이죠. 장중에 3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꾸준히 가져가시면서 수익 실현 많으시고 뭐 수익을 만끽하는 장세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뭐 5일선을 깬 종목은 없었었는데 증권주가 사실 5일선에 살짝 맞닿으면서 2,100도 왔고 약간 차익 실현하자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 네. 뭐 기회만 되면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증시가 제가 아까 장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2200포인트까지는 갈지 여기가 끝일지 이제 시작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모르는 상황이라고 네네.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달러 강세에 힘입어 미국의 종목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종목들은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진하게 계속 뭐 알코아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부진하게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대로 달러가 강세에 힘입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뭐 강력하게 상승 동력을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여러 가지 좀 이끌어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종목들이 좀 가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권주를 계속 엉덩이 무겁게 물량 쥐고 계신 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파인디지털 볼까요? 예,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도 저평가 메리트 부각돼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2.21% 오른 8,000원, 8,100원 뭐 요선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 들어서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뭐 고PER, 네네. 뭐 PER이 100, 200 이런 기업들이 뛰는 상황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뭐 PBR이 0.5, 1 미만인 이런 기업들, 네. 뭐 전형적인 뭐 자산가치주가 됐건, 네네.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 됐건, 지금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도 매년 순현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2008년도에 47억 정도였던 게 2014년도에 들어서는 624억으로 매년 80억에서 100억 정도 증가된다. 이 금액이 이제 시가총액의 10%에서 13% 정도 뭐 차지하고 있다라는
뭐 에비타도 그렇고 뭐 많이 있죠, 지표들이. 이런 뉴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전형적인 뭐 트렌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최근 들어서 뭐 사조 산업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최근 뭐 과거만 놓고 보더라도 25,000원 뭐 요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 10만 원. 그제 같은 예. 경우도 상한가. 이게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과거에 기업을 인수했던 방법들을 보면 결국은 자산 가치가 재부각되는 기업들은 언제 들어서는 뭐 주가가 결국은 급등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나는 뭐 단타로 장을 임하겠다, 종목에 임하겠다, 이런 투자 방법도 괜찮은데, 이렇게 매년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파인디지털 절대 저평가 분석 속에 12%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주가 리레이팅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중장기도 호흡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코나이 핀테크 관련 뭐 대표적인 수혜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공개가 됐습니다. 호실적이네 오늘 바로 급등합니다. 상한가에 들어가 있어요. 팅크웨어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 실적이 좋을 게 확실시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나흘째 올랐죠. 정유주 괜찮고요. 대한유화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나이, 팅크웨어 먼저 볼까요? 네, 코나이 팅크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나이가 오늘 상한가입니다. 현재 37,400원 정도에서 지금 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자리가 돼 있죠. 결국 이제 코나이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코나이라는 기업은 이제 IC 카드 칩을 또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핀테크 쪽에서에 대한 이슈 부각도 지금 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IC 카드 칩을 만드는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또 코나이가 그동안 우려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우려감은 뭐였냐면, 일단 모바일 결제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신용카드 쪽에 들어가는 IC 카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간 거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지금 모바일 결제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거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코나이가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과연 꾸준하게 그 이후에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코나이의 경우에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일 뿐이죠. 그리고 신규로 접근할 분들 역시도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접근이 좀 불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코나이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에 종목들 중에서 팅크웨어가 있죠. 팅크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팅크웨어가 현재 5.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바로 전날 2거래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이제 팅크웨어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네. 때문에 지금 오늘도 5%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제 팅크웨어의 경우에는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개선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의 어플을 많이 사용하죠. 네. 그런 게 이제 팅크웨어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하나의 또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붙을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사실 어제 이틀째 밀릴 때도 어제 거래가 꽤나 많이 실린 그런 모습이네요. 유가와 관련해 정유주 한번 보죠. 확실히 화학주가 기존 주도주가인데 중요한 축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의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전날이었죠. WTI 기준으로 했을 때 배럴당 53.29달러, 그래서 2.6%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강한 반등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바로 몇 개월 전만 해도 WTI가 배럴당 40달러를 깨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50달러 안에서 위에서 지금 안착을 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화학주하고 정유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유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화학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원료, 원료 자체가 이제 바로 나프타라는 건데요. 이 나프타 가격이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한 단계였어요. 그래서 네. 나프타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화학 업체들이 있었고요. 네. 전통적으로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 3분기가 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업체, 그런 이제 성수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쭉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 눈높이가 좀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화학주들은 지금부터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유주의 경우에는 단계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정유주의 경우 지금 바로 이제 접근을 해서 바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여유 있게 좀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 달을 쉬던 LG화학이 오늘까지 오르면서 지금 이달 들어서만 거의 한 30% 오르고 있으니까 화학 쪽도 참 무섭네요. 자, 이번에는 알톤 스포츠 얘기를 좀 할까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건 아니지만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요. 모나리자는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습니다. 중국 직구조기, 유아용 기조기 등등 관심이 많다. 패션뿐만이 아니다. 사흘째 상승합니다. 슈피겐 코리아 역시 이 자리에서 한 4-5번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톤 스포츠부터 살펴주시죠. 예. 고가 자전거 알톤 스포츠 많이 네. 올라가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500원 오른 13,050원. 예. 자, 시청자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산업 기술력 있나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은, 말씀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결국은 중국에서 갖고 온 제품을 우리나라는 결국은 조립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네. 제가 연애 요런 거는 양다리를 신하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양다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자전거 중에 탑픽으로 항상 꼽아드린 게 뭐냐면 참좋은 레저예요. 아, 네. 이게 뭐냐면 자전거 산업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엇도 하냐? 여행과 관련된 다이렉트 여행 산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매출의 지금은 한 12% 정도 될 거예요. 12% 정도가 다이렉트 산업, 다이렉트 여행 산업 플러스 그리고 자전거 산업이 연계되어 있으니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 산업이 죽는다, 기술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예전에 그런 거랑 비슷하죠. 2003년도, 2년도 이럴 때는 자동차 보험도 다이렉트가 나왔을 때 MS가 3%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가 넘어가죠. 네네네. 결국은 여행 같은 경우도 다이렉트 여행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 산업에서 좀 하향의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다각화된 그런 기업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모멘텀도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쉽게 얘기를 드리면 제조업 중에서는 리노공업 이런 기업이 좋은 게 네. 부품 생산하는 것만 몇만 가지고 그리고 납품하는 기업만 넣고 보더라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를 들어 삼성이 됐건 LG가 됐건 LG전자가 됐건 한 기업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제품 무전도가 그쪽에 다 돼 있으면 같이 연쇄부도가 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자전거 중에서는 탑픽은 참 좋은 레저가 아닌가라고 누차 내년 동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알톤 스포츠보다 예. 그리고 자전거 관련주가 결국은 봄이 되면 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황사 시즌이 오면 황사 마스크 관련된 웰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좋은 보니 레저는 지금 약간 비싸 보여요. 괜찮은가요? 지금 들어가니 좀 어폐가 있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삼천리가 대주주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기업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네. 참좋은 레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다 맞아요.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톤 스포츠가 튀었으면 결국은 자전거 관련된 고가 자전거가 됐건 저가 자전거가 됐건 네네. 삼천리 자전거뿐만 아니라 참좋은 레저, 알톤 스포츠 다 같이 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알톤 스포츠는 3.5 몇 프로 뛰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삼천리 자전거는 0.24 알톤 참좋은 레저 같은 경우는 0%대 보합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투자도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겨울에 자전거 타러 나가나요? 안 나가죠. 네, 추워서 그렇죠. 안 나. 저도 안 나갑니다. 택시 타죠. 예. 그렇다 보니 이런 봄 시즌, 핫 시즌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는 패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통닭과 관련된 맥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뜨는 것처럼 봄이 되면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뜨는 기업이 분명히 있다 보니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전거 중에 기술력을 보면은 포트폴리오도 분산돼 있고 참 좋은 레저가 좋은데 일단 비싸다라는 얘기시고 그죠? 알톤 스포츠보다는 기술력도 참 좋은 레저 쪽이 더 좋은데 어떻게 지금 자전거 쪽은 참 좋은 레저 갖고 계신 분들만 좀 쭉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은 자전거주들이 이번에 뭐 봄 시즌이 됐건 여름 시즌이 됐건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네.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은 종목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이 있었네요. 네, 모나리자 보죠. 모나리자 오늘도 급등하고 있네요. 뭐 8% 뭐 많이 오른 5,500원 요 선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2배 됐어요, 지금. 그렇죠. 3월 말, 뭐 3월 11일 요때 2,800원 뭐 요때였는데 지금 5,500원 요 선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저는 좀 안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과 관련된 이름만 붙이면 무조건 날아갑니다. 네. 예, 작년이었죠. 작년에 중국 원형 자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화장품, 게임, 뭐 마스크팩, 뭐 기저귀 붙이기만 하면 날아가는데 네. 개인이 따라붙기 어렵지 않나라고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슈피겐 코리아인데 증시가 많이 올라가죠. 2,100포인트, 2,110 올라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소외받은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죠.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증시 자체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후진국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시총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삼성전자의 비중이 뭐 17% 가까이 됩니다. 시총만 놓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안 올라간다. 뭐 좀 오패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슈피겐 코리아가 갤럭시 S 수의 기대감에 실적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뭐 뉴스와 함께 주가가 뭐 연일 올라가고 있는 뭐 상황인데. 네, 갤럭시 S6 말고 아이폰 쪽도 다 공급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IT 부품주들은 오늘 좀 움직임이 뭐 그렇게 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파트론 같은 경우도 0.36, 뭐 이노칩 같은 경우도 플러스 0.29, 뭐 리노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67,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형이 가야지 부품주들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언제쯤 달리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것을 조금 형이 달리기 전에 동생이 좀 달리지 않겠는가라는 좀 기대감 때문에 최근 기간이 좀 매집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형이 가야지 동생이 더 강하게 가지 않는가라고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서 슈피겐 코리아 갖고 계신 분들을 매매하는데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또 상한가를 치고 있네요. 이거 뭐 제약과 화장품은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끝이 나야 정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29만 4,500원. 대단하네요. 아모레 퍼시픽도 살아났습니다. 진짜 주도주는 맞았는데 끝이 없네요. 네, 지금 한미약품이 지금 상한가에 또 안착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제 업체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상한가 좀 말이 좀 안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강연회에서 이제 한미약품을 추천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정도의 밸류션까지 보진 않았거든요. 작년 12월 10만 원 할 때요. 11월입니다. 11월에. 네, 그런데 지금 네.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고 네. 올라갔다고 해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한가에서 계속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근데 왜냐하면 따라붙는데, 정리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치니까요. 주도주를 정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팔았을 때 얻는 그 효익하고, 그 다음에 팔지 않았을 때 주가가 밀렸을 때, 그때 네. 이제 받는 고통하고,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큰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저는, 전자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팔자마자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가면 참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근데 안 팔고 나서 하한가 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긴요. 참고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 퍼시픽. 예. 오늘 이제 2.1%또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아요. 네, 뭐 음봉 네. 이런 거는 금방금방 하루 만에 메워버리니까요. 네, 역시 이제 뭐 성장성,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뭐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지금 이 기업들, 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성장성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은 마련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단기에 또 과열된 부분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자리에서 분명 뭐 차익 실현을 지금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따라붙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양봉에서 화장품주는 양봉에서 붙기보다는 좀 밀렸을 때의 자리에서 좀 따라붙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337만 원 정도 그 정도 자리에서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략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2100선 굳히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도주도 기존 주도주들이 굳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은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약간 소외됐었던 반등이 나왔던 그런 섹터를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자.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는 반가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진입할 종목을 못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반갑긴 할 텐데 과연 이쪽에서 수익이 날 건가. 일단 윤 대표님. 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 가지고 계신 분들, 신규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예. 증권주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후로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에이티넴 인베스트 하한가입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 5%, 재민이 투자 마이너스 4%. 결국은 지금 증권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신규로 매수하기는 좀 분명히 개인은 겁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금리 인하 한번 하면 더 이상 금리 인하 안 하겠죠. 우리나라 이제 1.5가 되니까. 네. 그러면 그때쯤 돼서는 그동안 저평가 레이트가 부각이 되고 반등을 많이 못했던 소외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증시가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무섭게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실적이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뭘 오들은 업종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분할 매수 천천히 그냥 양반가지 천천히 그냥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면 어제 많이 올랐던 은행, 보험, 자동차도 있고 철강도 있네요. 예. 예. 다 일단 소외된 섹터를 이제 조금씩 부담 없이 사놓자 이런 비유신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5가 안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자동차 업황, 자동차 종목들 평균 PER이 9.7, 10 요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반절이잖아요. 네. 근데 안 가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적을 오픈했는데 작년과 비슷하다. 그럼 결국은 가겠죠. 주가라는 예. 거는 실적과 동반돼서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다 보니 네네. 막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장을 임하는 자세가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참 좋아 보이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종목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갈 수 있느냐 문제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대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 멘토님은요? 네. 아까 비슷한 뷰셨잖아요. 네, 좀 비슷하게 봤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를 이끌었던 게 이제 그 증권주 쪽에서 많이 이끌었고, 네, 그다음에 화학, 네, 에너지, 그렇죠. 화장품. 그런 이제 그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좀 많이 변화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일부 이제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네. 건 이제 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아니, 그러면 있는데, 이제 전문가시고 많이 매매를 하셨으니까 보통 이런 패턴 있잖아요. 순환매가 어제 은행까지 다 들어가고 순환매 사이클 한번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기존 주도주가 치고 나올 경우 이 기존 주도주는 얼마나 갑니까? 기존의 주도주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갔을 때는 사실 기간으로 좀 정의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좀 단기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 다음에 주도주가 한쪽 업종에서만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주도주는 항상 옆으로 이제 불처럼 네. 건물에 불이 나면 옆 건물에도 옮겨 붙죠. 그런 네네. 것처럼 이제 주도주가 한쪽만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또 옆으로 또 다른 주도주가 새롭게 이제 탄생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업종이다라고 꼽을 수는 없지만 유력한 네. 그 후보군으로 본다면 은행 쪽도 많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 네네. 있고 은행, 예. 그 다음에 이제 외 화학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들도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 다시 오늘 들썩이는 증권, 화장품 이것 봐라 이쪽이 주도주네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오늘 전문가들이 전략 세워주신 거 마음에 담고 실전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함께했습니다. 특징주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